용감한 아이린. 글 그림 윌리엄 스타이그. 바빈 부인은 양제사입니다. 바빈 부인은 몹시 피곤했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만들고 있던 드레스의 바느질을 간신히 끝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예요. 공작 부인도 아주 좋아할 거예요. 바빈 부인의 딸 아이린이 말했어요. 그래, 예쁘구나. 바빈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으니? 오늘 밤 무도회에서 입을 옷인데 난 이걸 갖다 줄 기운이 없구나.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내가 갖다 줄게요. 아이린이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얘야. 널 보낼 수는 없어. 옷 상자는 너무 크고 저태까지는 너무 먼 길이야. 게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했잖니? 바빈 부인이 말했습니다. 전 눈을 좋아해요. 아이린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이린은 엄마를 침대로 데려가서 이불을 2채나 덮어주고 발치에는 담요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몬과 꿀을 넣어 차도 끓이고 난로에 나무도 더 집어넣었지요. 아이린은 멋진 드레스를 얇은 종이로 잘 싸서 커다란 상자에 담았습니다. 따뜻하게 입거라 아가. 단추 꼭꼭 잠그는 거 잊지 말고. 밖은 바람도 불고 춥단다. 엄마가 가냘픈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린은 양털 장화를 신고 빨간 모자와 목도리를 두르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벙어리 장갑을 꼈습니다. 그런 다음 엄마의 뜨거운 이마에 6번이나 입을 맞추고 한 번 더 맞추었습니다. 아이린은 엄마의 이불이 잘 덮였나 확인하고 나서 커다란 옷상자를 들고 살며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꼭 닫았습니다. 밖은 정말 추웠습니다. 눈송이가 바람에 이리저리 휘몰아치며 아이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린은 베닛 아저씨의 목장으로 가는 오르막길로 향했습니다. 아이린이 목장에 닿을 즈음 눈은 발목까지 덮였고 바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바람이 등을 밀어대서 몸이 비틀비틀 흔들렸습니다. 아이린은 화가 났습니다. 옷상자를 들고 가는 것도 아이린에게는 힘이 들었거든요. 그만 불어! 아이린은 몰아치는 바람에 등을 꼿꼿이 세우며 야단을 쳤습니다. 목장 한가운데쯤 오자 눈송이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몰아부딪히는지 아이린은 울퉁불퉁한 땅을 껑충껑충 펄쩍펄쩍 비틀비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장화 속으로 스며들어와 발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린은 입술을 꼭 깨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심부름이니까요. 사과나무 길에 이르렀습니다. 바람은 한바탕 힘자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뚝 부러뜨려 내던지고 쌓인 눈을 쓸어올려 흩뿌리고 꼼짝도 못하게 아이린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이린은 몸을 돌려 등으로 바람을 밀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이린. 집으로 돌아가. 바람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절대로 안 가. 그렇게는 못해, 이 심술쟁이 바람아. 아이린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바람의 소리는 노랫가락처럼 오르내렸어요. 그리고 바람이 날카롭게 덧붙였죠. 돌아가지 않으면 말이야. 잠시 아이린은 바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안 될 말이지요.
드레스는 공작 부인에게 갖다 주어야 해요. 반드시. 바람은 옷상자를 덮쳤습니다. 퍽 때리고 획 비틀고 이리저리 흔들다가 잡아챘습니다. 하지만 아이린도 호락호락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아이린이 소리쳤죠. 그런데 아이쿠, 상자가 아이린의 장갑 낀 소나귀에서 미끄러져 나가더니 퉁퉁거리며 눈 위로 튕겨나갔어요. 아이린은 상자를 쫓아갔습니다. 아이린은 허겁지겁 달려가 상자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고약한 바람은 상자 뚜껑을 활짝 열어제쳤어요. 무도의 드레스는 펄럭이며 날아오르더니 쏟아지는 눈 속으로 나폴나폴 춤을 추며 날아갔습니다. 얇은 종이와 함께 말이에요. 아이린은 텅 빈 상자를 꼭 잡은 채 아름다운 드레스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눈물이 나서 속눈썹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재고, 자르고, 씻히고, 꿰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공작 부인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아이린은 결심했습니다. 빈 상자라도 가져가서 모두 설명해야겠다고요. 아이린은 발을 질질 끌며 눈속을 걸었습니다. 바람 때문이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면 엄마가 이해해 줄까요? 공작 부인이 화를 내지 않을까요? 바람은 마치 들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린의 발이 구덩이에 푹 빠졌습니다. 아이린은 발목을 삐고 말았어요. 모두 바람 탓이에요. 조용히 해. 지금까지 한 짓으로도 충분하잖아. 넌 일을 다 망쳐놨어. 몽땅. 아이린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아이린의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아이린은 발이 너무 아파서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걷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이린은 겨우겨우 발을 움직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척 아팠습니다.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엄마와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너무 멀리 있었어요. 공작 부인의 저택이 더 가까울 거야. 하고 아이린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온통 눈으로 덮여 있어서 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발을 끌며 아이린은 눈을 헤치고 걸었습니다. 짧은 겨울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하고 아이린은 생각했습니다. 옆에는 길을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눈 덮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 멀리, 아주 멀리 따뜻한 집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동물들마저 보금자리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이린은 터벅터벅 계속 걸어갔습니다. 금세 어둠이 덮쳐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소복소복 눈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곳 한가운데서 아이린은 춥고 혼자였습니다. 아이린은 길을 잃었습니다. 아이린은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아무 집이라도 한 채 나타나서 안에 들어가 쉴 수 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누군가 아이린을 붙잡아 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눈은 이제 아이린의 무릎 위까지 쌓였습니다. 아이린은 빈 상자를 꼭 붙들고 간신히 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같이 조그만 꼬마아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순간 아이린은 뭔가 조금 밝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래 어디에서 부드러운 불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을 따라가 보니 멀고 긴 비탈 아래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이 보였습니다. 바로 공작 부인의 저택이었습니다. 아이린은 있는 힘을 끌어모아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미끈 퍽 몸이 아래로 푹 꺼지더니 눈 속에 빠묻히고 말았습니다. 나지막한 절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들고 있던 상자와 모자만 눈 위로 삐죽 나왔지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할 거예요. 온몸이 떨려왔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고 말지 뭐. 그럼 이 고생도 끝날 거 아니야? 안 될 거 뭐 있어? 벌써 이렇게 묻히기까지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다시는 못 본 거야? 우리 엄마도? 엄마한테서는 언제나 가꾼 빵 냄새가 났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린은 마구 발버둥을 쳐서 눈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린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떻게 저 반짝이는 저때까지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대답도 생각났습니다. 아이린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눈 속으로 꺼져 들어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어 올라가는 대신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썰매처럼요. 바람이 뒤에서 쫓아왔지만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이린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집안에 있게 될 거예요. 썰매가 점점 느려지더니 길가에 멈추어 섰습니다. 공작 부인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시간이 왔습니다. 빈 상자를 가슴에 꼭 껴안고 아이린은 저택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이 몹시 쿵쾅거렸습니다. 아이린의 발이 딱 멈추어졌어요. 입이 해 벌어졌지요. 아이린은 뚫어지게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금 앞쪽에 커다란 나무 둥치를 껴안고 있는 건 바로 그 아름다운 무도의 드레스였습니다. 바람이 옷을 거기에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엄마! 나 찾았어요. 아이린이 소리쳤습니다. 바람이 방해를 했지만 아이린은 드레스를 나무에서 떼어내 상자에 도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저택 문 앞으로 갔습니다. 아이린은 커다란 노쇠 손잡이를 2번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아이린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이 몹시 기뻐하며 아이린을 반겼습니다. 공작 부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모두들 아이린이 혼자서 눈보라를 헤치고 산을 넘어왔다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전부 빠짐없이 이야기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아이린은 모두 이야기해 주었죠. 그런 다음 아이린은 당장 아픈 엄마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 된다고 하는군요. 산을 넘어가는 길이 막혔는데 내일 아침에야 뚫릴 거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얘야. 엄마는 지금 틀림없이 주무시고 계실 게야. 내일 아침 일찍 집에 데려다 주마. 공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이린은 불 앞에 앉아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걸어놓은 젖은 옷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습니다. 공작 부인은 손님들이 눈마차를 타고 도착하기 전에 드레스를 다림질하여 갈아입었습니다. 정말 근사한 무도회였습니다.
새 드레스를 입은 공작 부인은 반짝이는 하늘의 별 같았습니다. 보통 입는 옷을 입었지만 아이린도 빛났습니다. 잘생긴 귀족들이 아이린을 무도회장 한가운데로 데려가 춤을 추었습니다. 발이 아플까봐 반짝 들어올린 채로 말이지요.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즐거워할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눈은 오래전에 그쳤습니다. 푹 자고 일어난 바빈 부인은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바빈 부인은 서둘러 싸늘한 난로에 불을 피우고 아이린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린의 침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빈 부인은 창가로 달려가 온통 하얀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눈가루만 풀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어디 있는 거야? 바빈 부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허둥지둥 외투를 걸치고 딸을 찾으러 뛰어나갔습니다. 문을 연 순간 눈더미가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로 말이 끄는 눈마차가 오솔길을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마차 앞자리에 덩치 큰 두 마부 사이에 아이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들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나머지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턱수염이 텁수룩한 의사 선생님도 마차 뒤에 함께 타고 왔습니다. 공작 부인은 아이린의 엄마에게 하얀 크림이 덮인 생강 케이크와 오렌지, 파인애플, 그리고 여러 가지 맛이 나는 사탕과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편지에는 드레스가 얼마나 예뻤는지, 또 아이린이 얼마나 용감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거야 물론 바빈 부인도 잘 알고 있지요. 공작 부인보다 더 잘 알고 있답니다.